71세 이정희 여사님은 요즘 아침만 되면 하루 시작이 더 무겁게 느껴지셨습니다. 분명 뭔가를 드시긴 했는데 금방 허기가 졌고요. 오전 내내 기운이 빠져서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을 응원하는 채널 건강똑똑입니다. 혹시 선생님도 아침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시나요? 오전만 되면 힘이 빠지시나요? 특히 빵이나 커피로 간단히 끝낸 날 더 허전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은 그냥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움직일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인데요. 시동을 잘 걸어야 차가 덜컹거리지 않듯이 우리 몸도 아침 첫 끼를 잘 채워줘야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영양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점심 전에 군것질이 당기고요.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머리도 맑지 않고 몸도 괜히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배는 채운 것 같은데 허전하고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나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왜 아침에 유독 허기가 빨리 오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핵심은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고 너무 빨리 꺼지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 식사는 몸에 넣는 첫 번째 연료인데요. 그 연료가 너무 빨리 타버리면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자동차에 금방 꺼질 연료를 넣으면 금방 덜컹거리듯이 우리 몸도 단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하루를 시작하면 빨리 허기가 오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배가 찬 것 같아도 몸 안에서는 오래 버티는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은 무조건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볍다는 게 영양이 빈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게 먹어도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들도 아침마다 중요하게 챙기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둘째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이고요. 셋째는 과일이나 채소. 넷째는 건강한 지방이고요. 다섯째는 물입니다. 이 5가지는 대단하게 챙겨 먹는 보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인데요. 삶은 달걀, 두부, 플레인 요거트, 오트밀, 사과, 토마토, 견과류, 따뜻한 물. 이런 것들이 아침을 가볍지만 든든하게 채워주는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 식탁 위에는 이 5가지 대신 빵, 떡, 달달한 커피, 시리얼 같은 쪽으로 더 자주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도 허전하고 금방 또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먼저 단백질부터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아침 식사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탄수화물이 벽지라면 단백질은 기둥입니다. 벽지가 아무리 예뻐도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고 불안한 것처럼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배는 채운 것 같아도 오래 버티는 힘이 약해집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삶은 달걀 1개나 2개도 좋습니다. 두부 반 모두 괜찮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저당 두유, 생선 1토막도 좋고요. 중요한 건 거창하게 차리는 게 아니라 아침 식탁에 단백질 하나를 꼭 넣는 습관입니다. 다음은 통곡물과 식이섬유입니다. 이건 아침 먹이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흰 식빵이나 달달한 시리얼은 불이 확 붙는 종이 같고요. 오트밀, 통밀빵, 고구마, 잡곡밥은 은근하게 오래 타는 장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몸은 당연히 장작같이 오래 힘을 내는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아침에는 너무 빨리 배고파지는 식사보다 천천히 힘을 내게 하는 식사를 더 챙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사나 NHLBI의 대시 식사 원칙도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 중심의 식사 구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특별한 음식보다 기본 식품군을 균형 있게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화면 하단에 엄지손가락을 눌러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좋아요는 대한민국 시니어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과일까지 꼭 먹어야 하나 하고 묻곤 하시는데요. 과일, 채소가 몸속 청소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드셔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생기시죠? 수분은 몸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고 혈액과 노폐물 이동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음식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게 해주고 배변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반 개도 좋고요. 토마토 한 개도 좋습니다. 오이 몇 조각도 좋고 블루베리 한 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과일은 당이 있으니까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일 주스처럼 빨리 마시는 것과 통과일을 씹어 먹는 것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씹는 과정이 있고 포만감이 따라오고 식사 균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모든 지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견과류 몇 알,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스푼, 아보카도 4분의 1개 같은 건강한 지방은 배가 너무 빨리 허전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국이나 나물도 간이 완전히 빠지면 맛이 밋밋하잖아요. 좋은 지방은 식사의 그런 밋밋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적당량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물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인데요. 생각보다 아침에 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밤새 수분을 쓴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마른 화분처럼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더 아침에는 커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매일을 훨씬 더 활기 있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쉽고 똑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단백질 하나는 반드시 넣으십시오. 삶은 달걀도 좋고요. 두부, 반모도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도 좋고 저당 두유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식탁에 단백질 하나만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둘째, 흰빵이나 단 음식만으로 대충 해결하지 마십시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배가 꺼지는 쪽으로 바꿔보세요. 흰 식빵 대신 통밀빵, 달달한 시리얼 대신 오트밀, 흰죽 대신 잡곡이나 고구마를 올려보세요. 셋째,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물을 함께 식탁 위에 두십시오. 사과 반 개, 토마토 1개, 오이 몇 조각이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 한 컵만 살짝 추가하면 아침 식탁이 꽤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삶은 달걀 2개와 토마토, 따뜻한 물 1컵,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견과류 조금, 두부 반 모와 사과 반 개, 따뜻한 물, 오트밀에 무가당 두유를 넣고 바나나를 조금 곁들이는 방식도 좋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고민이 있던 71세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아침마다 달달한 빵과 커피로만 시작하셨는데요. 간단하니까 편하긴 했지만 오전 10시만 되면 배가 고프고 기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달걀 하나, 사과 반 개, 물 1컵으로 바꾸신 뒤에는 점점 오전 허기가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확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덜 지치고 한결 속도 편해지시고 무겁게 시작했던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기보다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요. 신장 기능을 살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 분, 소화 기능이 약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 종류와 양을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평소 식사 후 불편감이 크거나 체중 변화가 심하거나 혈당이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콩류, 건강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 구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 식습관을 꾸준히 좋은 쪽으로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허기가 빨리 오고 기운이 없는 것이 무조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둘째, 아침 식사는 단백질, 식이섬유, 과일이나 채소, 건강한 지방, 물,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드셔야 몸의 에너지를 지속하기 쉽습니다. 셋째, 완벽한 식단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몸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작은 신호들이 쌓여 어느 날 드러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쌓아가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씩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 꼭 필요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한번 보내주세요. 특히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해하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어떤 아침 식사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편하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1번, 달걀이나 두부를 자주 먹는다. 2번, 빵과 커피로 간단히 끝낸다. 3번, 죽이나 밥 위주로 먹는다. 4번, 아침을 자주 거른다. 댓글은 길게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숫자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말씀 참고해서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병장수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